여보. 틀림없어. 그 여자 짓이야. 내 음료수에 뭔가 넣은 게 틀림없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이혼한다고 했잖아. 이혼한다고. 여보. 내 남자야. 네 거라고. 네 거. 모처럼 쇼핑에 나선 결혼 5년 차의 황경수, 심윤주 씨 부부. 이거 뭐야? 잘 어울리는데? 자기랑 잘 어울리는데? 그래? 시원해 보이지? 그런데 누군가 다정한 이들 부부를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쇼핑을 마치고 차에 오르는 부부.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의문의 녀석. 부부의 차에 몰래 숨어있던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너 미쳤어? 왜 남의 차에 몰래 타? 여보, 그냥 경찰에 신고해. 저거 완전 스토커잖아. 스토커? 누가 스토커야? 이 남자는 내 남자야. 모르겠어? 너 미쳤어? 누가 네 남자야? 네가 나 버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한다고 했잖아! 이혼한다고! 알고 보니 한때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랑 나랑 끝이야, 어? 나는 조강지처 벌 생각 추워도 없어. 알겠어? 경수 씨가 그녀를 버리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자 그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네가 이제 물러날 것 같아? 그만 안 될 거야. 그만 안 될 거야!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아침을 시작하는 아내 윤주 씨.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바로 헤어진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얼마 뒤 오늘 일찍 오는 거지? 아이, 그럼 파이팅은 해야지. 왜 그래?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래? 여보! 여보! 배 아파? 여보!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아내 윤주 씨.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결국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이러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간절히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걸 수 있으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지독한 대가를 치른 한 여자에 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한 여자의 인생을 뒤흔든 이 황당한 사건은 사실 아주 사소한 부부간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1년 전 출산한 뒤로 육아에만 매달려온 윤주 씨. 하루 종일 칭얼대는 아이를 돌보느라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왔어. 왔어? 남편은 아내의 망가진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했는데요. 꼴이 이게 뭐냐? 애들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응, 괜찮아. 대한민국에서 너 혼자 애 키우냐? 다른 여자들은 애 낳자마자 바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한다더라. 하윤이 모일 땐지 엊그제야.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하루 종일 애 쫓아다니다 보면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단 말이야. 아유, 핑계 좋다, 어? 아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아이가 생긴 후로 외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아내 윤주 씨.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는 남편. 다른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얼마 뒤 아이까지 다른 곳에 맡기고 남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윤주 씨. 이게 백화점에서 180만 원 하는 건데 여기서 80% DC해줬네. 나 이거 입어보면 안 돼? 그래, 입어라, 입어. 뭐 있는데 돈 드냐? 새 옷으로 남편의 관심을 되돌리고 싶었던 아내. 과연 그 계획이 성공할까요? 나 이쁘지?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네, 그냥. 아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뭐라 그랬어? 야, 됐고. 그냥 집에 있는 네 옷이나 잘 입어. 편한데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아유, 그 옷이 불쌍하다. 불쌍해. 남편의 모진 말에 윤주 씨는 더 큰 상처만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내는 우연히 속옷 가게에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웬 속옷? 맞추려고 하나? 반가운 마음에 남편에게 가려던 바로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있는 낯선 여자. 한눈에 보기에도 젊고 아름다운 그녀. 남편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는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당신 이거 어쩐 일이야? 차로 가 있어. 알았어요. 나가긴 어딜 나가? 당신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서 말해.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냐고! 뭐긴. 회사 후배야, 후배. 회사 후배인데 이런 걸 사줘? 이 여자가 창피하게 진짜. 야, 너 이런 거 사주면 입을 수나 있냐? 어? 이런 몰골로 여자 대접을 받길 바라냐? 넌 양심도 없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들키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은 남편. 그 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그날 밤
말해봐. 그 여자 누구야? 어? 야,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살겠냐? 어? 뭐?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랑. 어디가? 야, 왕경수! 남편은 결국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수 씨. 남편이 간 곳은 바로 회사 후배이자 내연 상대인 소희 씨의 집. 경수 씨, 우리 빨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그래, 좀만 기다려. 이혼할 거니까. 경수 씨는 그녀에게 함께할 미래까지 약속했습니다. 한편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아내 윤주 씨. 출산과 육아로 변해버린 자신의 외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대로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6개월) 뒤에 어느 날 차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한 여자. 그녀는 바로 아내 윤주 씨였습니다. 망가진 몸매로 괴로워하던 그녀가 늘씬한 미녀로 완전히 변신한 것이었는데요. 한 건물로 들어선 아내 윤주 씨. 지나가는 남자들의 눈길을 빼앗을 만큼 그녀는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딜까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아내가 찾아온 곳은 바로 별거 중인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당신 여기 웬일이야? 6개월 전과는 전혀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남편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가서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오랜만에? 우리 얘기 좀 해. 윤주 씨가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와 할 얘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방 속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는 아내. 대체 뭘까요? 여보. 아내가 건넨 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소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마누라한 게 창피하다며. 창피하지 않은 여자랑 살아. 여보. 여보. 저기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응? 서인이 잘 있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남편의 내연녀 소희 씨.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빨리 가요. 영화는 무슨 영화? 이따가 얘기해. 여보, 내가 차 태워줄게. 내연녀 역시 아름답게 변한 윤주 씨의 모습에 무척 당황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남편 경수 씨의 퇴근길. 깜짝이야.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내연녀 소희 씨였는데요.
무슨 일이야, 수희 씨? 팀장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퇴사라뇨? 회사 차원에서의 결정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서도 써줬잖아. 경수 씨와 헤어지며 갑작스럽게 권고사직까지 당한 소희 씨. 결혼하자고 할 땐 어째고 이제 회사에서까지 잘라? 그럼 어쩌라고? 처자식까지 딸린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우리 좋았잖아. 응? 좋은 축으로 한직하자. 오케이? 아내의 변신 이후 철저하게 버림받은 내연녀. 두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고 배신당한 소희 씨의 분노는 터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지 6개월째.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편의 사랑을 되찾은 윤주 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나갈게. 감사합니다. 주말 오후에 도착한 택배. 자기야, 이거 자기한테 온 건데? 어? 그래?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뭐야 이거? 심상치 않은 남편의 반응에 아내 윤주 씨 역시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아내는 이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상자 안에는 훼손된 아내의 사진과 인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내 선물 잘 받았어요? 택배를 보낸 사람은 바로 내연녀였던 소희 씨. 아직 경수 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온 소희 씨. 막무가내인 그녀의 행동에 부부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지금 뭐 하는지 시야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경수 씨, 우리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하죠? 야! 당신 없을 때 저 방에 있는 침대 내 자리였어. 뭐라고? 왜? 이혼한다고 했으면서 왜? 왜 안 하는 건데? 왜 우리 들 사이를 파괴하는 거냐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경수 씨 부인은 나야. 넌 그냥 불장난 상대라고. 그만! 너 미쳤냐? 어? 여보. 뭐야 이게? 경수 씨, 연극하지 마요. 부인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 나 다 알아요.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 경수 씨. 내연녀에게서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 그녀의 무서운 집착에 아내는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일찍 외출에 나서는 아내가 늘 마시는 건강음료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주 씨를 지켜보는 위험한 시선. 그것은 바로 내연녀 소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아내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을 느낀 아내, 내연녀가 뭔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팅은 해야지. 그 무렵부터 시작된 윤주 씨 몸의 이상 증세. 왜 그래? 여보. 여보. 배 아파? 아내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 정밀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틀림없어. 그 여자 짓이야. 내가 봤어. 우리 집 앞에 서성대는 거. 내 음료수에 뭔가 넣은 게 틀림없다고. 선생님, 저희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것 봐.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정말 아내의 추측대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소희 씨가 그녀를 해치려 한 걸까요? 의사가 윤주 씨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는데요. 네? 충격을 받은 윤주 씨 부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아니, 그게 무슨 암이라뇨?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요. 저 유방암이라고 해서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수술까지 받은 아내의 상태가 왜 악화된 걸까? 수술을 너무 늦게 받으셨어요. 진단받은 거 1년 전인데 왜 6개월 넘게 방치를 해두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도 6개월이나 방치했다는 윤주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년 전 어디가? 야,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살겠냐? 어? 뭐?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랑.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내 윤주 씨. 그녀는 모든 것이 출산 후 달라진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가슴 성형을 상담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윤주 씨. 그런데 왜요, 선생님? 아무래도 종양인 것 같은데요. 종양이요? 네. 그럼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씀이세요? 아주 확정은 아니지만 뜻밖에도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저기 선생님, 그러면 가슴을 절제하는 건가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겠지만 아직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절제까지는 아니고 기술적 치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게 완치될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실망하는 아내.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들어둔 유방보건술 특약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유방을 절제해야만 보건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슴 성형 비용을 지급받는 특약. 하지만 아직 암 초기인 윤주 씨는 절제술이 필요 없었는데요. 결국 아내는 공짜로 암도 치료하고 가슴 성형까지 받기 위해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직 초기라는데 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겠어. 치료를 미룬 채 암을 키우기로 한 아내. 6개월 뒤 그녀의 계획대로 암세포가 커져 유방절제술을 받게 됐습니다. 심은주 씨, 정신 드세요? 심은주 씨. 수술은요? 아주 잘 됐습니다. 또한 암 수술에 이어 가슴 성형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험금으로 병도 고치고 모델 같은 멋진 몸매까지 갖게 된 아내 윤주 씨. 당신 여기 웬일이야?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잃어버렸던 남편의 사랑까지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수술 분명 잘 됐다고 했어요. 암세포를 잘라내는데 왜 퍼졌다는 거예요? 유방 조직에 있는 암세포는 제거된 게 맞아요. 근데 그때 다른 곳으로 전이가 시작되고 있는데 발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술 6개월 만에 급속히 전이된 암세포.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그렇게.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의 사랑은 되찾았지만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인 아내. 그녀의 선택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나온 건 맞잖아요.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떡소리 나는 거야? 떡소리. 아줌마가 내 사람 뺐잖아. 역시 이 진짜 내가 무슨 나를 왜 대고 그러나? 나가 정말.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 중년 여성의 애타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가 어딨니? 어떡해. 저가. 그녀는 잃어버린 딸 채우기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요, 우리 태욱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태욱아!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한 중년 여인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일로 오라니까.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유. 이를 목격한 동네 주민이 급히 채욱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채욱이 엄마? 나 동엽이 엄마인데.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걸까? 그런데 경찰에서 얼굴을 맞댄 두 중년 여인 사이에 묘한 대화가 오갑니다. 선생님, 얘가 잃어버린 내 딸 채욱이 맞아요. 병장님,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야는 제 딸이라니까요. 6살 난 여자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긴 거 멀쩡해갖고 완전 도둑구만. 뭐요? 아줌마가 내 딸 앞했잖아. 역시 이 진짜 야. 대체 이 여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리고 아이의 진짜 엄마는 과연 누구인 걸까? 이 기막힌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채혁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채우가, 아빠가 오늘 뭘 사왔을까?
우리 공주님이 좋아하는 인형 사왔지. 그래? 대대로 규모 있는 한과 공장을 경영해온 아빠는 채우기를 부족함 없이 키워왔습니다. 채우가, 아빠랑 오늘 재밌게 놀아요. 그러던 어느 날 채우기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채우기 안 왔어요? 오늘은 안 왔는데요? 네. 분명히 문구점 들렸다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얘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잠깐 문구점에 간다던 딸은 증발이라도 하듯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우리 채우기는? 없어요. 갈만한데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 놀이터는 가봤어? 어떻게 여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불안한 가슴을 안고 아빠는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저희 딸이 없어졌어요.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경찰이 한 허름한 주택을 급습했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진짜 뭐 산다고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부숴서라 두드려. 누구요? 오정희 씨 되세요? 그래요. 나가 오자경이긴 한데.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아이, 내 없이 살아도 일평생 남의 물건 한 번도 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 누가 어쨌다고 뭔 신고를 했다요? 우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요? 아니, 아니요. 뭐는. 아니, 그런 일 없단게. 집안에 있던 아주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펄쩍 뜁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방 한 구석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실종된 채우기가 틀림없었는데요. 제 아버님, 따님 되시는 분 맞아요? 네, 우리 채우기 맞아요. 저거 괜찮아? 당신 애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채우기가 누군지요? 내가 뭔 짓을 했다고 이래요 진짜. 채우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메. 아주머니, 함께 서까지 가주시죠. 뭔 소리요? 네가 경찰서를 왜 가요? 오자경 씨, 어린이 유괴 혐의예요. 예? 아니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야, 이게. 이 사람 총물 받으려고 나한테.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고, 보고 가. 아니에요, 이게. 눈앞에 버젓이 실종된 아동을 두고도 필사적으로 발뺌을 하는 그녀. 대체 그녀가 남의 집 딸을 데려간 이유는 뭘까? 그런데 딸 채우기의 실종 사건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딸을 찾은 직후였습니다. 아니야, 이게. 우리 채우기. 채우가. 엄마가 얼마나 건데. 괜찮은 거지. 잠시 후 잠에서 깬 딸에게선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줌마 누구예요?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 딸은 엄마를 못 알아보는데요. 여보,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채우가, 왜 그래? 엄마 모르겠어? 아빠야. 엄마랑 아빠, 채우가. 야, 내 딸이라고 알아요. 나 진짜 미치고 완전 뛰겠네, 이게 진짜. 엄마. 아이는 눈앞에 있는 엄마 아빠 대신 자신을 납치한 여자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세우가,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 이렇게! 그렇게 두 엄마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실랑이가 벌어진 그 순간 저기요. 얘가 집 앞에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던데. 경찰서로 들어오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우리 채혁이가
왜 2명이야? 그녀는 또 다른 채옥이가 나타났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기함을 한 것은 유괴범으로 지목됐던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두 아이는 판박이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플갱어 괴담처럼 닮은 모습을 한 두 아이 중에 과연 부부의 진짜 딸은 누굴까? 어메, 이게 뭔 줄 아던가? 우리 딸이 저기에도 있네? 어메, 나 미치고 발도 뛰겠네, 진짜! 엄마. 엄마야, 엄마. 채우가. 뒤늦게 나타난 여자아이. 이쪽이 부부의 친딸 채옥입니다. 생면부지인 두 아이가 피를 나눈 것처럼 닮아있다. 전례 없는 사건 앞에 경찰도 당혹스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채옥이면 그럼 이쪽은 저는 선아예요. 선아야, 우리 선아가 확실하구먼. 여보, 저 애 우리 채혁이하고 완전히 똑같아. 말도 안 돼. 채욱이의 아빠가 이토록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채혁아, 아빠 왔어요. 아이고 어디 우리 공주님. 아이고 오늘 하루 재밌었어? 아빠 내 거. 그래 우리 미호이 것도 당연히 가져왔지. 엄마 보여주세요. 어때? 마음에 들어요? 사실 김채욱 어린이에겐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6살 김미옥 어린이입니다. 우리 공주님도 예뻐 죽겠네. 또 그런다, 또.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지? 너네 자꾸 이렇게 싸우면 엄마 인연 다 뺏을 거야. 싫어. 사건 발생 직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둘러싸고 부부 사이에 조금 석연치 않은 대화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미호기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왜? 미호기가 채욱이에 비해서 좀 고집도 센 편이고, 그리고 성장 속도나 지능 속도도 좀 낮은 것 같고. 아니, 똑같이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야 뭐 커가면서 점점 나아지겠지. 근데 정말 안 닮긴 안 닮았다. 아니 주위 사람들이 쌍둥이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한마디씩 하던데. 두 딸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이상하리만치 닮은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격도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당신이랑 나는 좀 안 닮았어도 자세히 보면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부부는 딸들이 이란성 쌍둥이일 수 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쌍둥이 중 큰딸 채옥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쌍둥이네 집에서 약 40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채선아 어린이의 집. 선아는 일찌감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고, 오메, 너 혼자 밥 먹고 있었냐? 아우, 이쁜 내 새끼. 어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오메, 너 또 혼자 한글 공부한겨? 나비별. 아이고,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소리 나는 거야? 딱소리? 엄마를 닮은 건 아닌 것 같고. 야, 아니, 그 인간을 닮았을 리가 없어. 그치? 우리 예쁜이. 이리 와봐, 엄마한테. 아이고. 그녀 나이 35세, 남편도 없이 낳은 늦둥이 딸은 고단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 아유, 때를 빵빵 밀어야 쓴데 안 했냐? 니는 얼굴도 이쁜 것이 뭣도 없이 그렇게 목욕하는 거 싫어하냐? 어?
오늘 어쩔 수 없어. 강제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은 목욕탕에 가기 싫다던 딸과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채욱아. 어머, 너 채욱이 아니니? 채욱이가 누군데요? 어머, 제 엄마가 나랑 같은 아파트 살아요. 어머, 아줌마 누군데 얘랑 같이 있어요? 뭐 남의 딸 데리고 뭔 헛소리야. 얜 선아요, 선아. 선아야, 가자. 일로 와. 그 모습이 공교롭게도 쌍둥이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네 주민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치 사건은 처음부터 오해였던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생판남이라는 거죠? 예. 네. 양쪽 서로 만난 적도 없으시고. 예.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날벼락 같은 납치 소동 끝에 마주한 똑같은 얼굴의 두 아이. 혹시 이 아이들의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기요. 그쪽 딸 몇 살이에요? 올해로 6살인데요. 우리 채욱이도 6살인데 2009년 6월 10일생이요. 우리 선아도 6월 10일날 태어났는데. 생김새는 물론이고 태어난 날짜까지 똑같은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아니요. 선아는 내 딸이요. 내 딸이 이렇게 애들 왜 아파서 내 딸이냐고. 자, 어머니들 그러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전자 검사요? 양측 가족들은 경찰의 제안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양측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두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보, 저 이치원 간호사가 누구요? jon데요? 어디다 대고 욕을 하세요? 교양 없게.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내 딸을 정말 시정으로 만들었잖아. 딸들의 인생을 돌려달라고 고함치는 어머니들. 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 6년 전 서로 다른 배경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명의 임산부가 같은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바로 양측 가족의 엄마들입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출산까지 같은 날 했습니다. 저기 쌍둥이 부부자님. 아, 네. 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체중 미달로 태어나서 저희가 케어 들어갔거든요.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쉬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부부의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 체중 미달로 언니와 떨어져서 따로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서 저희가 따로 검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쉬고 계세요. 오자경 씨의 아이는 처음부터 조산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다, 이쪽이지.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기가 뒤바뀐 겁니다. 산모 유연희 씨의 이름을 단 아기, 실은 이쪽이 미혼모인 오 씨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기가 비슷한 체구로 태어난 데다 태어나자마자 각종 검사를 받느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상할 거요? 네가 애들인데 책임질 거요! 아니, 어머니,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증거 있어요? 증거. 이봐요. 증거 있으면 인정할 거예요? 쌍둥이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보입니다. 그것은
양측 딸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두 아이가 처음부터 뒤바뀌었다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여기도 있어. 네가 애들 바뀌는 당직 썼다는 증거 말이오. 이번에는 선아 어머니가 경찰에서 받은 근무일지 복사본을 내보입니다. 거기엔 해당 간호사의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는데요. 이래도 어디 걸립니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 기억도 안 나요. 미치면 알지게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뒤늦게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던 날, 선아 엄마가 정성스러운 손길로 선아의 머리를 빗질하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가? 천진난만한 딸의 물음에 엄마는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재밌는 데 갈 거야. 같은 시각 이렇게 공주님이다. 그렇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에 가만히 눈물이 고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날강도들아, 이거나 많은 천벌을 할게. 두 사람은 그렇게 꼬박 6년간 금지 오겹 키워온 아이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기 이제 서로 바꾸시죠. 왕은의 박복한 발자요. 미카, 우리 미옥이 가서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이도 잘 닦아야지. 아가, 어쩌면 내한테는 잘 된 일이요. 가서 못난 엄마는 있고 잘 살더라. 힘겹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을 서로에게 보내는 두 엄마의 심정은 이 순간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이름이 선아라고 했지? 이제부터 아줌마가 네 엄마야.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잠깐만요. 그래요. 어머님은 내 새끼. 어떻게 보내는 거야? 네가 들어오고 미안해. 낳은 정과 기른 정. 둘 중 그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아이 성별 질문에 웃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도무지 이런 곳과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행색을 한 노인이 이곳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들쳐매고 성큼 식당에 들어서는 할아버지. 식당 안에서는 5명의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날강도들아, 이거는 말을 처먹을 할게. 자루에서 쏟아진 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입니다. 아, 진짜 뭐야, 그러고 시방 배차반이 넘어가냐? 얘들아. 교양하게.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욕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쩜 저렇게 변한 구석이 한 개도 없을까 그래. 이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세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갈 때까지 가볼까요, 어디? 우물을 뿌린 것도 모자랐는지 할아버지는 급기야 여자들의 머리채를 움켜쥡니다. 뭐시여? 아버지? 니들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오냐? 이 망이 같은 것들이. 놀랍게도 이 기막힌 수동의 장본인인 할아버지와 5명의 여자들은 서로 부녀지간인 모양입니다. 연로한 아버지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 딸들, 그리고 그런 딸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아버지. 마치 원수나 다름없이 마주한 아버지와 5 딸들 사이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루에 10시간씩 폐지를 줍고 다니며 생활하는 할아버지는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입니다. 그것은 석 달 전 동네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때문인데요. 어디 간 거야, 영감치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요, 남의 집에서? 할아버지, 사실대로만 말하면은 용서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 어디 훔쳐갔죠? 난 아니요. 아니라고. 집안에 증거물이 다 있는데 계속 오리발 내밀 거예요? 난 내 하늘의 맹세코 너의 물건 탐내고 하지 않았네. 나가 못담시 여기서 폐지 주고 다니겠어. 안 그래요? 저리 가. 주민들이 고가의 물건을 훔친 범인으로 노인을 지목한 건데요. 할아버지 나와봐요. 비켜봐. 그는 생사람 잡지 말라고 펄쩍 뛰었지만 주민들도 쉽게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방 안에 틀림없이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것 좀 봐, 이것 좀. 아우, 기가 막혀. 골프장 하자, 이거. 이런 데 아니야? 낡은 장로관에서 값비싼 골프용품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것 봐, 이거 봐. 우리 말이 맞지? 세상에. 할아버지, 이거 나 어디서 났어, 이거? 이거 내 거야. 이거 훔친 게 아니고 원래 내 거라고. 기가 막혀. 그 맞다니까. 내 거라니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세상에. 기가 막혀.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호야. 아유, 준호야.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예? 당신이 이 집 아들이야? 아이고, 꼴의 아버지라고 지금 감싸는 거야, 지금? 당신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거 알고도 이래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아버지, 지금은 이러셔도 재산이 70억이신 분이야. 알아? 놀랍게도 아들은 아버지가 70억 재력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가족이 나고 자란 고향 마을. 장장 1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땅의 주인이었지만 송노인은 평생을 오로지 땅만 일구며 살아온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돈방석에 올려놓은 것도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박이요, 대박! 또 올랐어요! 그려. 많이 올랐다냐? 예.
지금 신도시 개발된다고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대요. 아저씨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평당 450까지 올랐어요. 부동산 사장 말이 이대로 잘 되면 15배까지 뛸 거래요. 그려. 아이고, 많이 올랐네. 값싼 농지였던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무려 70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그는 농사일을 접고 인근에 전망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장 다녀올게요. 잘 다녀왔나? 예. 몸 조심하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외아들인 준호 씨가 해외 출장을 간 직후였다고 합니다. 뭐 놓고 갔어? 당신들 누구야? 뭐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한밤중에 집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누구냐고 당신들? 그들은 다짜고짜 송노인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거액의 재산을 노린 납치극이라도 벌인 걸까? 그런데 당신, 나 경찰 좀 불러줘. 경찰, 내가 씨발 납치. 당신 왜 그래? 누군가에게 애타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뭔 일순이냐? 니네 아버지 방금 데리고 갔어. 아유, 엄마. 잘했어. 응? 아유, 걱정하지 마요. 아빠 절대 못 나와. 놀랍게도 송노인 납치 사건의 배후에 다름 아닌 딸과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엄마랑 우리 딸들 신세 펴는 일만 남았어. 들어가요, 엄마. 에휴,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의좋던 육남매가 아들과 딸로 소위 편을 갈라 가족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70억대 자산가였던 육남매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취재 도중 우리는 그 뒤에 감추어진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자, 먹자. 네. 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딸 부잣집의 막내 아들 준호 씨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딸들은 평생 아버지와 겸상 한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먹는 반찬까지 차별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환호가 몇 대 독자? 아직 몰라. 우리 환호가 5대 독자야. 아빠가 4대 독자. 이 하래비가 3대 독자. 쫙쫙 많이 먹고 어여여 살아라 이. 네. 환호도 많이 먹고.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아왔던 딸들은 아버지가 벼락부자가 된 이후에도 콩고물 하나 받아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환호 저기 아버지, 뭐요? 이번에 이순인의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우리 환호 방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저희끼리
형편되는 대로 모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아이씨, 집까지 압류딱지가 붙어서 당장 살 곳이 없다네요. 나보고 어쩌라고? 저기 아버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택도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일이 크게 패박 튀어나왔나. 출가 외인 주제에 친정재산을 노리긴 못할 노려. 이 돈을 전부 줄을 거야. 너희들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아버지! 너무해요, 정말! 할 말 다 했으면 가봐! 딸이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아버지. 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자의 재롱에 넋을 놓고 있는 사이 5명의 딸들은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완전히 당할 것 같아. 그 재산이 어디 아빠 혼자 거야? 엄마가 땡볕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같이 일군 거잖아. 니들 어떡하려고 그래? 니들 아빠 성격 몰라? 그 성격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엄마 억울하지도 않아.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여기에 우리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계획. 그것이 바로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시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치매 전문 병원에 보내고 난 직후 공장에 다니던 큰딸 송일순 씨는 내노라 하는 이 고급 한정식집의 사장이 됐습니다. 신랑이 부도를 냈던 둘째 딸은 도심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를 샀고 셋째 딸은 목 좋은 곳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브랜드 카페를 2개나 창업한 넷째,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5째까지 딸들은 하나같이 환골탈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그런데 그녀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을까? 이슬아, 아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꺼내주라고. 큰딸은 대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찍어요. 내보내줄 테니까. 이게 뭐요? 일단 찍으시면 내보내드린다고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버지,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우리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것만 해주면 바로 태어나서 있다는 거야? 송노인은 내용을 제대로 볼 겨를도 없이 서류에 지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차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석 달 만에 병원에서 나와보니 연락을 툭 끊었던 큰딸은 번듯한 식당의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서 오세요. 너 집 어떻게 된 거요? 어떤 다 팔아먹은 거요? 전원주택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팔려나간 상태였다는데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딸이 내민 서류 한 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송노인.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뜻밖에도 70억대의 부동산 전부가 딸들 앞으로 명의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당시 지장을 찍어준 서류가 바로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서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송노인의 동의 하에 전 재산이 넘어간 셈입니다. 그것이 70억 자산가였던 송노인이 하루아침에 폐지 줍는 신세가 된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 아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그게 다 너와 네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예? 제가 다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이제 저한테 누나들은 가족도 뭣도 아니에요. 다 적이라고요. 그렇게 가족 간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이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린 것은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 여기에는 육남매는 물론 송노인조차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해. 그거 아버지가 법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 원래부터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왜 누나들 돈인데? 아빠가 다 나 물려주기로 했거든? 법적으로 해 그럼. 우린 당당하니까. 아따 요것이 요것이 뚫린 일이라고 해. 주세요. 치라고라고. 또다시 육탄전이 벌어지려는 그때 제발 그만해요. 니들도 그만해. 당신 뭐요? 뭔데 하늘 같은 남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가? 당신 닥치고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준호 너도 똑똑히 들어. 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육남매의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호는 할머니가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 거짓말하지 마. 진짜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니들한테는 무려 32년 세월을 숨겨온 가족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준호 너도 똑바로 들어. 너희들도 놀라지 말고 들어. 그러니까 준호는 니들이랑 친남매가 아니다. 놀랍게도 외아들인 준호와 5명의 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는 겁니다. 차마 믿기 힘든 충격적인 고백. 대체 그 진실은 뭘까? 사건의 전말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대 독자에게 시집와 딸만 내리 5을 낳았던 박복한 아내. 그녀는 오로지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늙음하게 6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예요? 이번에 고추 맞죠? 아, 어머님, 어떡하죠? 왜요? 설마 이번에도 딸이랍니다. 뭐요? 또 딸? 딸이 5이나 쳐놔놓고 또 딸이 나? 내가 그냥 새로 태어난 6번째 아이는 또 딸이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이런 집안 말아먹을. 내가 이번에 진짜 똑똑한 것 같은 아들 하나만 낳으라고 했지. 아니고 나지고 절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지성을 들였는데 또 딸을 낳아? 아유 진짜. 죄송이고 뭐고 내 아들 3대 독장과 알아 몰라. 이 집안 대를 끌어오려고 작정을 했구나.
에라이, 같이 그 모양이니? 아유.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에서 대를 잊지 못했다는 아내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아기를 안고 태어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뜻밖에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 너 입단속 잘해. 네 남편이랑 계집애들한테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근데 제 딸은... 시끄러! 얘가 누구긴 누구야? 얘지? 시어머니가 나몰래 부부의 친딸을 입양 보내고 입양기관에서 사내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은 오로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저기 산부니까 거기서 나왔잖아. 준호 태어나자마자 집에 와서 우리가 다 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할머니가 집안에 대가 끊길까봐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야. 당사자인 준호 씨는 물론이고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구박만 받고 살아온 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자식이든 폐합한 낳은 자식이든 준호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랄게. 아버지 미쳤어요? 사람도 아닌 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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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모든 비밀을 안 이후에도 아버지가 선택한 건 끝까지 아들이었습니다. 송노인의 70억 원 유산을 둘러싼 가족 전쟁은 그렇게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가족 전쟁은 이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이란 뭘까? 또 혈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아들과 딸들의 슬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